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곧 50대에 접어드는 딸 둘 엄마입니다. 큰아이는 벌써 대학생이고 둘째도 내년이면 고등학교를 졸업하게 됩니다. 두 녀석 모두 자라면서 크게 엄마 속 썩이지 않고 엄마의 든든한 기둥이 되어준 기특한 녀석들이죠. 그래도 저 두 아이 키운다고 정신없이 흘러갔던 세월인데 이제는 자기들도 클 만큼 컸다고 오히려 엄마에게 잔소리가 끊이지 않은 수다쟁이들이기도 하죠. 제 인생에 더 없을 보물들입니다. 20여 년 가까운 결혼 생활의 가장 큰 성취라고도 볼 수 있겠죠. 자식 부모 입장에선 다들 그렇겠지만 제 인생의 가장 큰 자산이라고 생각해요. 딸아이들 키우면서 저희 부모님 역시 지금 내가 아이들 보는 심정으로 저를 키우셨을 것을 생각하면 참 마음이 부모가 되어야만 부모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다는 소리를 이래서 하나 싶어요. 그도 그럴 것이 저희 친정 부모님께서 저를 참 많이 예뻐해 주셨습니다. 시집 가기 전까지 고생이란 건 모르고 그저 천진한 아가씨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 또한 두 분의 지극한 사랑이 아니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겠죠. 평생을 그저 자식들밖에 모르셨던 분이셨어요. 제가 위로 언니가 하나 있고 딸만 둘이에요. 지금이야 딸 바보니 뭐냐 하면서 딸 낳는 걸 더 선호하는 사람들 많아지기도 했고 예전처럼 아들만 귀하게 생각하는 시대는 아니지만 그래도 제 연배에는 집에 아들 하나 없는 것은 아쉽게 생각하는 분위기였죠. 딸만 있는 집은 집안 대 끊기는 것처럼 여기던 어른들도 많았고요. 저희 집도 넉넉하기는 했지만 딸만 둘이라는 이유로 부모님께서 싫은 소리도 적지 않게 들으셔야 했어요. 집안에 재산 좀 있으면 뭘 하나. 결국은 다 딸 자식 시집가고 남의 집 귀신 되면 다 남 좋은 일 하는 거지. 그건 넉넉한 환경인 저희 친정을 시기해서 하는 말이기도 했겠지만 사실 많은 사람들이 딸 자식이라 하면 시집 보낼 때까지 잘 키워서 남의 집 좋은 일 시키는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드물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그런 소리 들을 때마다 코웃음 치는 저희 친정 아버지셨습니다. 자기들이 딸 자식을 그따위로 생각하니까 그런 소리를 창피한 줄도 모르고 하는 거지. 딸 자식 시집가면 내 새끼 아니고 남의 새끼라도 된다냐? 그런 마음가짐으로 딸 자식 키우는 인간들이 시집가기 전이라고 딸들 서럽게 하지 않았겠어? 저희 친정아버지는 자식이 딸만 둘이 있어서 그런지 그분 연배를 생각해 봤을 때는 꽤나 진보적인 사고방식을 가지신 분이셨어요. 결코 잘하는 일이라고 할 수는 없었겠지만 지금 할아버지라 불릴 만한 나이의 남성분들, 자식들에게 너무 살갑게 구는 걸 오히려 창피스럽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적지는 않잖아요. 그러나 자기 가족들에게 다정하게 대하지 못하는 것을 오히려 못난 일이라고 생각하시는 아버지셨습니다. 밖에 나가서 남들한테 잘해봐야 하등 쓸모없어. 제 자식, 제 새끼들한테도 잘 못하는 놈이 밖에서만 대우받겠다고 사람 좋은 척하고 있는 걸 보면 그것만큼 웃은 꼴도 없더라. 그래서 저희 가족은 다른 식구들에 비해 유독 가족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은 편이었습니다. 어머니도 항상 저희 자매에게 최선을 다하셨지만 아버지가 저렇게 적극적으로 가족들을 챙기지 않으셨으면 불가능했을 일이었을 거라는 걸 알아요. 저희 아버지 같은 분이 결코 흔치 않으신 분이라는 것 또한 알고요. 나이 먹다 보니 딸 자식 괄시하고 가정 등한시해서 식구들 가슴에 생채게 하는 자격 없는 가장들도 적지 않다는 걸 알게 되더라고요. 그만큼 저희 아버지께서 다른 가장들에게 눈총을 받는 대상이 되었을 것이라는 것, 뒤에서 공초가 소리를 들으며 모자란 남자 취급당했을 것이라는 걸 모를 수가 없었어요. 그럼에도 항상 부끄러운 기색은커녕 가족들만 생각해 주시는 아버지셨습니다. 정이야, 윤이야. 아무리 남편이라 할지라도
너희한테 함부로 구는 사람 절대로 참아줘서는 안 돼. 그런 놈들이 있다면 시집을 보내고 나서라도 아주 흠씬 패주고 니들 도로 데리고 올 거야. 아버지가 항상 뒤에서 든든하게 버티고 서 있을 테니까 절대로 그런 대접 참고 살지 마. 아빠, 우리 아직 시집도 안 갔어요. 항상 저렇게 말씀해 주시는 아버지 덕에 저희 자매 자존감이 쑥쑥 올라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혼할 나이 되어서 조건 좋고 자기 남 잘난 거 잘하는 남자보다 나긋나긋 상냥하고 주변 사람한테 잘하는 사람에게 더 끌렸던 건 역시 그런 아버지 영향이 클 겁니다. 저희 아버지 능력이 좋기도 했지만 저희 친정어머니 낯이 항상 밝았던 게 꼭 그래서만은 아니라는 걸 같은 여자로서 언니나 저나 학습한 바가 있으니까요. 가정이 평안하고 다정한 남편이 자식들 귀하게 여기는데 그것만큼 좋은 일이 또 어디 있었겠습니까? 당연히 저 역시 남자 보는 기준이 그렇게 맞춰질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제가 쥐뿔도 없는 집안에서 공부머리 좀 괜찮게 타고나 어렵게 대학 마친 남편을 사위감이라고 데려왔을 때도 저희 부모님께서는 크게 괴념치 않으셨어요. 비록 가진 건 없어도 헌신적일 정도로 저에게 잘하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저도 그 점이 마음에 들었고 저희 부모님 역시 그 사람이 당장 가지고 있는 것보다 앞으로 커나갈 가능성과 제게 충실히 대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셨습니다. 너 마음고생 시키지 않고 다정하게 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가 있겠어. 그래, 네 엄마 말이 맞다. 우리 집이 없는 집도 아니고 가능성만 있으면 얼마든지 우리 쪽에서 지원해 줄 수도 있는 건데 쥐 잘난 맛에 마누라 우습게 여기고 가정 소홀한 놈보다야 윤서방 같은 남자가 결혼해서 살기에는 훨씬 낫다. 같은 남자인 친정아버지 보기에 그렇게 보였다면 내가 어련히 잘 골라왔겠거니 싶었습니다. 그동안 제게 관심을 표한 남자 중 가장 제가 하는 말 귀 기울여 들으며 제 의사를 존중하던 남편이었어요. 그리고 저도 제법 간이 컸던 게 우리 아빠 말 맞다나 나한테 잘 못하면 내치고 우리 부모님 품으로 돌아가면 그만이지. 남편이 결혼하고 변한다 하더라도 참고 살 생각 같은 건 애초에 해본 적도 없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저도 좀 간이 큰 아가씨긴 했네요. 아무래도 제 태도가 이렇게 당당하다 보니 남편도 제게 더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었겠죠. 취업해서 회사를 다니던 남편은 결혼 이후에 창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저희 친정 쪽에 전폭적인 도움이 있었어요. 본래 남편의 집안,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 시댁이야 자식들이 도움을 드리면 드렸지 재산이니 유산이니 하는 것들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밑으로 줄줄 달린 동생들 학교 보내기에도 버거운 집안이었어요. 그건 역시 저희 친정에서 도움을 많이 받았죠. 현지엄이야. 우리가 너나 사돈내외 은혜 생각하면 정말 죽어서도 갚지 못할 큰 은혜를 입었다. 어떻게 우리가 너 같은 귀인을 만나서 이런 큰 은혜를 입고 사는지. 어머니, 그러지 마세요. 도련님들 잘 되면 다 저희한테도 좋은 일인걸요? 그래도 도움받은 것을 감사할 줄 아는 시부모님과 시동생들을 만난 것도 운이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저희 친정 쪽에서 해준 걸 생각하면 그런 반응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만 시댁이라는 게 꼭 그런 존재만은 아니잖아요. 제 주변에도 저랑 비슷하게 남자 하나만 보고 자기 친정 조건보다 처지는 집안 남자와 결혼한 친구들이 몇 있었는데 도리어 시댁 쪽에서 있는 집 며느리 보았다고 바라는 것만 많고 시집살이 시키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내가 더러워서 진짜. 아니, 그렇게 시집살이를 시키고 싶으면 염치 없이 우리 친정에 바라는 거라도 없든가. 아쉬울 때는 꼭 우는 소리 하면서 뜯어내고 나면 입 싹 닫고 뻔뻔하게 나온다니까. 자격지심 때문에 더 그러는지 성미가 뒤틀려서 구는 꼴을 볼 때마다 내가 아주 복장이 뒤집어지겠어.
저렇게 물색 없는 사람들도 다 있구나 싶었습니다. 도움받을 건 받고 싶고 시집살이는 시집살이대로 시키고 싶고 아들 하나 보내놓은 게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이라고 아들 가진 유세를 떠는지 그런 얘기를 듣고 보니 저희 시댁이나 시동생들은 선녀같이 느껴지더라고요. 물론 제 입장에서 몇십 년 넘게 같이 지내면서 껄끄러운 점이 아주 없었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지만 기본적으로 베풀어 준 것에 대한 감사를 알고 염치를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애초에 뭔가 크게 돌려받을 것을 기대하고 한 일은 아니었으니 그것만으로도 족하다고 생각했어요. 자기 가족들이 얻은 것인 만큼 남편 역시 항상 고맙게 생각했고요. 고마워, 현재 엄마. 내가 현재 엄마 아니었으면 지금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었겠어? 이게 다 장인어른 장모님 덕이라는 거 잘 알고 있어. 앞으로도 내가 정말로 잘할게. 다 우리 부부, 우리 가족 잘 살겠다고 한 일이고 딸 자식인 저 행복하게 살라고 저희 부모님께서 도와주신 것이니 특별히 아깝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지만 그건 그거고 솔직히 남편이 저 만나서 인생 역전이라 할 만한 삶을 살게 된 건 사실이었죠. 뭐 저를 만나지 않았다면 남편이 회사 사장식이나 하고 살 수 없었다는 건 분명한 사실이었어요. 그러니 우리 모두를 위해 한 일이었다고 생각함에도 남편이 저나 저희 친정 부모님께 감사한 마음쯤은 갖고 살아야 한다는 건 저도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저도 저지만 부모님한테는 정말로 감사해야 할 일이 맞았죠. 아무리 사위라고 해도 남편이 그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었던 건 그 두 분들 안배가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으니까요. 남편은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워낙 어릴 때 없이 살아 버릇하고 가진 게 없어나서 그런지 씀씀이가 소심하고 주변에 베풀 줄을 몰라 인색하게 구는 경향이 있었어요. 이제는 어엿한 한 회사의 대표님이 되어 그렇게 주변 사람에게 인색하게 굴어서 될 일이 아니었는데도 그런 점이 쉽게 고쳐지지는 않더라고요. 여보, 쓸 때는 제대로 써야지. 그래야 받는 사람도 기억에 남는 거고 이게 다 헛돈 쓰는 게 아니라 결국 투자인데 물질적인 것만 그런 게 아니라 사람도 다 인적 자원이라고. 그러니까 이런데 아깝게 생각하면 안 돼. 알았어. 그런 쪽으로 모자란 부분이 보일 때마다 저 역시 조언을 아끼지 않았고 제가 그렇게 충고할 때마다 고깝게 생각하지 않고 남편도 잘 받아들였으니 그 정도 단점은 눈 감아줄 만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밖에서는 그렇게 인색하게 굴어도 저나 저희 아이들한테는 아까운 것 없는 사람이었으니 그게 더 중요한 거겠지 생각했어요. 남편 회사 직원을 비롯한 사업적 인맥은 내가 좀 더 신경 써서 관리하면 되겠거니 했죠. 실제로 챙길 일이 있을 때마다 남편 회사 직원들에게 각별하게 마음을 쓴 저였습니다. 사모님, 이렇게 귀한 한우 세트까지 보내주시고 정말 감사합니다. 무슨 소리를. 부인이 출산한다고 몸이 많이 상했을 텐데 몸보신이라도 좀 하시라고 보냈어요. 갓난아이 돌보는 게 쉽지 않죠? 김 과장도 늦게까지 아이 돌보느라 몸 많이 상했을 텐데 몸 잘 챙기시고요. 매번 이렇게 직원들 대소사 다 챙겨주시면 마음을 써주시니 사모님한테는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 뭘요. 내가 진작 더 신경을 써야 했는데. 솔직히 회사 직원들 상사인 남편보다도 저랑 직원들 사이가 더 좋았을 겁니다. 아무래도 이런 거 챙기는데 남편이 영 소질이 없었어요. 제가 한 번씩 회사 일 거들러 나가서 직원들 동향 파악 한 번씩 하지 않으면 같이 일하는 사람들 대소사도 모르고 지나가기 일수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주변에 같이 일하는 사람들에게서 인망을 쌓아야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도 그게 맘처럼 잘 안 되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러니 어쩔 수 없이 제가 더 직원들과 대화를 많이 하려고 노력하게 되더군요. 그러다 보니 남편 회사 직원들과는 서로 인간적인 정이 오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래도 사람이 자기한테 관심 가져주는 사람한테 더 마음이 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 식으로 개인적인 얘기도 자주 오가다 보면 사람 마음이라는 게 더 돈독해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남편 회사는 저희 친정 부모님 자본의 도움도 많이 받기도 했지만 그 회사를 유지하고 키워나가는 데 있어서는 저 역시 한 일이 아주 없다고 할 수는 없었어요. 어차피 남편이 잘 되어야 제가 잘 되는 거고 저희 가족이 잘 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 일이 고생이라고 생각해 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저도 그렇게나마 남편 회사 나가서 직원들하고 소통하면서 육아에 치인 숨통을 좀 트일 수도 있었고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두 딸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식 키우는 일이 결코 만만한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도 한 번씩 그렇게 밖으로 나가서 환기도 하고 하니 또 좋더라고요. 그렇게 남편과 10년 넘는 결혼 생활하면서 주변 사람 모두가 부러워할 만한 단란한 가정을 이루고 살았다고 자부했어요. 저 역시 아이들 교육 문제로 또 남편 회사 문제 신경 쓰고 직원들 챙기느라 바쁜 나날 보내면서도 하루하루 뿌듯하고 보람찬 날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무것도 손에 쥐고 태어난 거 없는 놈 사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믿어주시고 도와주시는데 나도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해봐야지. 신혼 초에 처음 회사 설립하면서 다부진 마음으로 결심했던 남편 말과 같이 남편도 회사에 자기 인생을 다 바치며 많이 노력했습니다. 저희 친정의 도움으로 귀중한 기회를 얻게 된 만큼 회사를 성공적으로 일으키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걸 알 수 있었죠. 물론 그렇게 회사가 커나가는 과정에서도 저희 친정 부모님께서 남편에 대한 지원을 소홀히 하지 않으셨습니다. 엄마, 아빠, 정말 감사해요. 아무리 딸 자식 잘 되길 바라는 일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한결같이 마음 써주시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 다 내 새끼 잘 되라고 내 손녀들 잘 되라고 하는 건데 그럴 거 없다. 니들 힘들게 살고 가정에 분란 있으면 오히려 노인네들 마음이 더 힘든 거지. 지금처럼 그렇게 다복하게 잘 살아주는 것 외에 우리는 너희들한테 아무것도 바라는 거 없어. 그저 딸 자식에 대한 사랑으로 이 모든 전폭적인 지원을 아까워하지 않고 해주신 부모님이셨어요. 내가 참 복이 넘치는 사람이구나. 그러니 이리 자식 귀하게 여겨주시는 분들 밑에 안락하게 성장해서 좋은 남편 만나 예쁜 자식들 낳고 살 수 있는 거구나 싶어 항상 친정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니 결혼 15주년 차에 접어들어 갑작스럽게 남편이 이혼을 요구했을 때 제가 얼마나 당황스러웠을지 상상이 가실까요? 저는 남편에게서 이혼 비슷한 낌새조차도 느껴본 적이 없었습니다. 불과 며칠 전만 하더라도 이번 결혼 15주년 기념으로 해외여행을 가면 어떨까 기대해 부푼 대화를 한 적까지 있었으니까요. 당신 대체 그게 무슨 소리야? 이혼이라니? 나도 심사숙고해서 내린 결론이야. 당신 집안한테는 내가 워낙 당당하게 어려운 입장이니 그동안 얘기를 못했는데 그래도 서로의 인생을 위해서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문제인 것 같아. 남편한테 그 소리를 듣는데 이게 도저히 현실이라고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세상 다른 남자들이 다 배신을 해도 저 사람만큼은 절대 절 배신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심지어 이혼하면서 이혼하는 이유조차 언급하지 않는 남편이었어요. 제 속이 뒤집어지는 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이혼이 장난이야? 여태까지 아무 문제도 없다가 갑자기 이혼하자고 하는데 내 입장에서도 납득할 만한 얘기를 들어야 할 거 아니야. 문제가 없는 거라고 생각한 건 당신 입장이지. 솔직히 나는 지금까지 힘들었어. 없는 집안에서 태어나서 매번 장인 장모님께 손 벌리는 것도 자존심 상하는 일이었고 당신은 모르겠지만 당신 모르게 나 마음 다치는 일도 적지 않았어. 그 소리를 듣는데 말문이 턱 막혔습니다.
그래요. 뭐 남편 입장에서는 도움을 받아야 하는 입장이니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저랑 15년 가까이 살면서 한 번을 그런 소리 안 하다가 갑자기 자기도 힘들었다며 이혼 얘기를 하는데 제 입장에서는 날벼락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아무리 자기 딴에 서운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저희 부모님한테 그 어느 누구에게서도 받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은혜 입은 것만은 사실이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저희 부모님이 사위한테 돈 해줬다고 회사 도와줬다고 거들먹거리며 생색을 내시는 분들도 아니셨습니다. 그저 딸 자식 행복하게 잘 살라는 마음으로 해주신 거였고 일하는 남편 번거로울까 싶어 자주 불러 올리지도 않은 분이셨어요. 팔이 안으로 굽어서가 아니라 솔직히 저 정도로 투자한 게 많으면 아쉬운 소리 한두 번쯤 하실 법도 한데 일절 그런 적 없으셨던 부모님이셨습니다. 남편의 이혼 요구가 더더욱 납득이 가지 않았어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저를 두고 간소하게 짐을 싸서 이미 호텔로 나가버린 남편이었습니다. 누구한테 차마 말도 꺼내지 못하고 혼자 집에서 머리를 싸매고 있는데 미칠 노릇이더라고요. 솔직히 가장 먼저 떠오른 게 여자 문제였습니다. 당신 혹시 여자 생겼어? 그런 거 아니라고 해도 그러네. 정말 내가 답답해서 내가 더 못 견디겠어서 하는 소리야. 대번에 제가 물은 말에 펄쩍 뛰는 남편이었습니다. 하지만 의심이 쉽게 사그라지지는 않았어요. 그럴 만도 하지 않았습니까? 이혼까지 요구할 정도로 저희 부부 사이에 문제가 있었는지 아무리 돌이켜봐도 떠오르는 것이 없었어요. 저 역시 남편이나 남편 일 잘 되라고 최선을 다하며 살아왔습니다. 더없이 완벽한 가정이라고 생각했던 게 불과 어제였는데 대체 뭐가 잘못된 건지, 내가 뭘 잘못한 건지 더러운 마음이 몰려들 수밖에 없었어요. 평소 저와는 돈독한 사이로 지내던 남편 회사 비서와 약속을 잡으면서도 솔직히 많이 망설여졌습니다. 아무리 10년 넘게 얼굴 봐오고 친밀하게 지냈다고는 하나 엄연히 가정사잖아요. 하지만 저희 가정 내부에서 아무리 뒤져봐도 문제를 찾을 수 없으니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뭐라도 건질 수 있을까 싶어 한 행동이었습니다. 솔직히 처음 이혼 소리를 들었을 때의 당혹감이 지나가자 배신감이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정확한 이유 사유도 말해주지 않으면서 그저 자기가 상처 있고 힘들었다는 이유만 이혼 사유라며 로봇처럼 반복하는 남편이었어요. 도대체 뭐가 그렇게 힘들었길래 나를 도저히 못 견뎌서 못 살겠다는 소리를 하는 건지 괘씸하고 화가 났습니다. 지금 자기가 이렇게 잘 살게 될 수 있게 된 게 다 누구 때문인데요. 그게 다 누구 덕입니까? 저와 저희 친정 부모님 덕분 아닙니까? 그런데 오히려 그런 저희를 이혼의 원인으로 내세우다니요. 제가 아무리 객관적으로 생각하려고 노력해보아도 그런 남편놈에게 배신감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김 비서님, 내가 내 발등에 침 뱉는 것 같아서 이걸 물어야 하나 정말 고민을 많이 했는데 물어보지 않으면 내가 답답해서 죽을 것 같아서 그래요. 저 사모님, 혹시 사장님께서 이혼 얘기 꺼내신 거예요? 제가 자초지정을 미처 묻기도 전에 비서가 제 눈치를 보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제야 퍼뜩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아, 지금 나만 모르는 뭔가가 분명 벌어지고 있기는 한 거구나. 김 비서님, 제발 부탁 좀 드려요. 대체 저 사람 왜 저러는 거예요? 그 비서는 부모님 돌아가셨을 때도 제가 각별히 신경을 쓰기도 했고 결혼 문제나 자식 문제 등 서로 가정사도 웬만큼 주고받을 만큼 친밀하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비서 입장에서는 그래도 자기 상사의 가정 문제에 관여하는 건데 쉬운 문제가 아니었겠죠. 잠시 망설이는 듯 했지만 그래도 제가 그동안 회사 직원들에게 각별하게 마음 썼던 것이 헛된 일은 아니었는지
이윽고 결심한 기색이었습니다. 사모님, 사실 그게 사장님한테 여자가 있는 것 같아요. 솔직히 그 자리에 나가게 되기까지 제가 그 생각을 해보지 않은 것도 아니고 예상 불가능한 일도 아니었으나 남의 입으로 전해 듣는 남편의 불륜 사실이 충격적이지 않을 수는 없더군요. 마음을 단단히 먹었음에도 꽉 잡은 두 손이 덜덜 떨려왔습니다. 그 사람이 여자 문제는 아니라고 그렇게 펄쩍 뛰었는데 사모님, 제가 확실히 본 게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니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마음 굳게 먹고 제가 드리는 말씀 잘 들으셔야 해요. 그렇게 비서가 설명한 말은 이러했습니다. 작년부터 남편 행동이 조금 이상해졌다는 걸 말입니다. 모든 남편의 업무 관련 일정을 비서가 관여하고 있으니 결코 모를 수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모르는 출정 일정이 있다며 지방의 호텔 숙박비를 결제하라는 지시를 여러 번 내렸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제가 사모님과 개인적인 친분이 있다는 걸 아시니 부하 직원이라 하더라도 직접적으로 불륜 상대를 노출하지는 않으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다 감춰지나요? 아무리 그래도 제가 사장님 업무를 죄다 꿰고 있는데 그런 얕은 수가 통할 리가 없잖아요. 처음에 제가 설마 싶어서 멈칫했더니 사장님도 아차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 다음에는 깜짝 가족 여행 계획을 세운다며 리조트 예약을 지시하기도 하셨는데 제가 사모님이랑 연락을 주고받지 않는 것도 아니고 예약한 날짜에 서울에 사모님이랑 자제분들 뻔히 아는데 사장님도 너무 얕은 수를 쓰셨던 거죠. 일할 때 항상 붙어있는 비서였으니 덜미를 잡히기는 너무나 쉬웠을 겁니다. 비서에게 그 소리를 듣는데 놀라서 덜덜 떨렸던 손은 분노로 다시 떨리기 시작했죠. 맞잡은 손에 손자국이 남을 지경이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 앞에서는 그렇게 여자 문제는 아니라고 잡아떼놓고 마치 우리 식구들이 자기한테 씻을 수 없는 상처라도 남긴 것처럼 피해자 행세를 하다니. 그것도 자기를 이만큼 먹고 살게 해준 엄청난 은혜를 베푼 제 친정 부모님과 제 옆에서 말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뻔뻔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제 마누라, 제 자식밖에 없는 사람처럼 굴더니 뒤에서 이렇게 더럽게 불륜이나 저질러 놓고는 이혼의 책임까지 제 마누라한테 전가하려고 듭니까? 제가 그냥 마누라입니까? 그놈을 사람 굿이라고 살게 만들어준 부인입니다. 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귀한 자식을 둘이나 낳아준 사람이에요. 자기 출신을 생각하면 언감생심, 꿈도 못 꿀 회사 사장 자리에 앉혀준 사람입니다. 그놈이 사람이면 저한테 이러면 안 되는 거였어요. 어떻게 저를, 저희 부모님을, 제 아이들을 기만할 수가 있습니까? 설령 그런 더러운 짓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인간이면 제게 미안한 줄 알고 차라리 솔직하게 사실을 털어놓았다면 제가 이렇게까지 거대한 배신감에 치를 떨게 되었을지 생각할수록 이건 짐승만도 못한 놈이구나 싶었습니다. 비록 완벽하진 않아도 내게만큼은 더없이 좋은 남편이라고 생각했는데 그저 계기가 없었을 뿐 애초에 이런 인간이 아니었을까 하는 배신감에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간신히 분노를 억누르고 떨리는 목소리로 비서에게 물었어요. 그래서 김 비서님은 그 여자 본 적 있어요? 그런 적 없어요. 아마 제가 직접 물어도 불륜하고 있다는 사실 절대로 인정 안 하실 거예요. 먼저 이혼하자고 얘기 꺼냈으면서도 끝까지 여자 문제 아니라고 얘기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비서의 그 말에 저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희 부모님이 도와주셨다고는 해도 이제 회사 대표까지 되었으니 자기 재산도 상당한 남편이었습니다. 그만큼 자기도 잃을 게 많아졌다는 소리죠. 두루뭉술하게 이혼 사유를 꾸며내면서도 끝내 여자에 대한 이야기만큼은 부정했던 것은 어떻게든 유책 배우자가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함이었을 겁니다. 물론 자기 상사보다 상사 부인에게 더 신뢰를 가진 자기 부하 직원이 자신의 불륜 정황을 제게 알려줄 거라는 상상은 못했겠지만 말입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불륜 문제인데 자식들 있다고 해서 참고 살아줄 마음 같은 건 애초에 없었습니다. 제가 딸들 엄마 아닙니까? 이건 제 딸들을 생각해서도 참고 살아줘서 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물론 저놈이 먼저 이혼을 입에 올렸으니 제가 참고 살아준다 한들 이혼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 알고 있었지만 뒤늦게 남편이 제게 잘못했다고 매달린다 하더라도 용서해줄 생각 같은 건 없었습니다. 제 딸들이 엄마가 남편의 불륜 사실을 알았음에도 참고 살아준다면 뭘 배우겠습니까? 결혼해서 남편이 부정을 저질러도 여자는 그저 참고 사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제 아이들이 과연 자라서 좋은 상대를 만난다 한들 결혼하고 싶은 생각이 들겠습니까? 내 아이들을 위해서도 내 인생을 그렇게 희생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렇다면 저 역시 철저하게 이혼을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막 비서를 통해 남편의 불륜 정황을 확인했을 뿐 정확한 증거가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무엇보다 당사자인 남편이 결국 자기의 불륜 사실을 인정할 리 없으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빼도 박도 못할 증거를 찾아야 한다고 머리로는 생각하고 있었으나 솔직히 뭘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애초에 남편과 이런 일을 겪게 될 거라고 상상조차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TV 속 드라마에서나 이렇게 남편과 첨예한 갈등을 겪는 것을 보았지 살면서 남편과 크게 부부싸움 한번 해본 적이 없었어요. 자잘한 말다툼 정도였지 애초에 남편이 짐 싸서 집 나갈 거라는 상상조차 해본 적도 없었고 이혼 얘기야 더더욱 입에 올린 적 없었고요. 이 모든 것을 생각하면서 정말 내가 처한 게 현실이 맞나 어처구니가 없어서 헛웃음이 터질 지경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다고 해서 상황이 바뀌는 건 아니었어요. 상황이 확실한 것이 아니니 주변 지인들에게서 말 퍼지게 더 둘 수도 없고 사실 비서에게 캐물은 것만 하더라도 제게 위험 부담이 아주 없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이런 얘기를 어떻게 친정 부모님께 할 수가 있겠어요? 저 하나 행복하게 잘 살게 하겠다고 그리 물심양면 도운 사위였는데 그 사위놈이 마누라와 처가덕 봐서 이만큼 숭숭장구하게 되어놓고 짐승도 안 할 법한 배신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 두 분 가슴이 얼마나 찢어질까 생각하니 절대로 입을 열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을 알려드린다 하더라도 뭔가 확실한 가닥이 잡혔을 때 해야만 했어요. 스스로가 이렇게 외롭게 느껴진 적이 없었습니다. 누가 볼까 무서워 한참을 두리번거리다 혼자서 흥신소를 찾았을 때도 비참한 마음이 이루 말할 데가 없었어요. 창피하고 수치스러워 침울하게 고개를 숙이고 있는 저를 보고 흥신소 직원이 그러더군요. 사모님, 그러실 거 없어요. 잘못은 그쪽에서 했는데 그렇게 죄인처럼 고개 숙이실 필요도 없고요. 당장 닥친 일에 당황스러워서 정신이 없으시겠지만 사실 저희가 이런 일 전문이거든요. 확실하게 처리해 드릴 테니까 저희만 믿으세요. 제가 평생 이런 곳에 걸음해 볼 일이 있으리라 생각을 해봤겠습니까? 그곳을 찾은 것만 해도 제게는 상처가 되는 일이었어요.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이 그리 말해주는데 비참하기도 하면서 약간은 위안이 되기도 하고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남편의 임시 거처인 호텔까지는 흥신소 직원과 동행했어요. 두려운 마음이 들기는 했지만 그래도 정말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는 것이 맞는지 정말 그게 맞다면 상간녀 낯짝은 한번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걸 보지 않고는 도저히 이혼 법정까지 갈 결심이 서지 않을 것 같았어요. 불륜이 맞으면 당연히 이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그렇더라고요. 저 스스로에게도 충격요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흥신소 직원 차를 타고
호텔에서 빠져나온 남편을 미행할 생각이었는데 그럴 필요도 없었습니다. 상간녀 손을 잡고 희희낙낙하게 호텔방에서 지하주차장으로 내려오는 남편놈 낯짝을 보고는 그만 저놈을 찢어 죽이고 싶었어요. 제 두 눈으로 보고서야 남편의 불륜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집 나간 남편놈 낯짝은 아주 살판이 나 있었어요. 내 인생을 이렇게 지옥으로 만들어 놓고 내 신세를 이렇게 비참하게 만들어 놓고 우리 집안 덕 봐서 사람 노릇하고 살 수 있게 된 주제. 정작 저 살만하니까 주제도 모르고 나를 배신한 것도 모자라 바람까지 피워요? 인간이면 그러면 안 되는 거였어요. 선생님, 저놈 저거 법정에서 절대로 발뺌 못하게 증거 확실하게 잡아주세요. 저놈이랑 붙어있던 저 여자 누군지, 뭐 해먹고 사는 인간인지 토시 하나 빼놓지 않고 다 알아봐 주세요. 걱정 마세요, 사모님. 저희 이런 일에는 이골이 나 있어요. 며칠만 기다리시면 아주 뼛속들이 싹싹 발라다가 대령해 드릴 테니까 진정하시고 댁에 가 계세요. 그날부터 피가 마르는 며칠의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어떻게 저 인간을 밟아놔야 하나. 제 아빠가 출장 가 있다고 철석같이 믿고 있는 두 딸아이의 아침을 먹이고 등교 준비를 시키면서도 속에서는 천불이 끓어오르는 듯 했습니다. 왜 이렇게 시간이 더디게 가던지요. 드디어 며칠 만에 의뢰한 흥신소 직원에게 남편의 부정이 잔뜩 담긴 자료를 넘치게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사진 속 상간녀에게 넋이 빠져 희희낙낙하는 놈 꼴을 보고 다시금 속에서 불길이 치솟는 듯 했어요. 사모님, 희소식이라면 희소식이에요. 남편분 꾼한테 아주 제대로 당한 것 같은데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이 여자 유령 회사의 명언까지 파서 아주 대단한 재력가라도 된 양 남편분한테 의도적으로 접근한 것 같더라고요. 네? 한마디로 공사 쳤다는 거죠, 뭐. 그렇게 말하는 흥신소 직원이 흥이 난 것 같았습니다. 보통 이런 사건은 여자 쪽에서 이혼을 제대로 해도 생채기가 남는 법인데 뜻밖의 흥미 요소가 남은 셈이니까요. 저는 또 저대로 남편의 불륜 사실도 모자라 상간녀가 보통 인간이 아니라는 것까지 접하였으니 놀라서 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남편 불륜 사실을 알았을 때만 해도 제가 더 놀랄 일이 있었을까 싶었는데 기껏해야 돈깨나 있는 남자물어 불륜이나 저지른 줄 알았던 여자가 명백한 의도를 가지고 접근했다는 소리를 듣자 저도 모르게 심장이 쿵쿵 뛰는 것만 같았습니다. 한마디로 꽃뱀이에요, 꽃뱀. 근데 지능적인 꽃뱀인 거지. 남편분이 사모님하고 친정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하셨죠? 아무래도 접근한 여자가 재력가라고 하니까 이제 그쪽으로 갈아타도 손해볼 거 없다고 계산했던 모양인데 애초부터 저쪽에서는 한몫 제대로 뜯어낼 생각으로 접근한 거니 멍청하게 걸려둔 거죠. 이렇게 이어진 흥신소 직원의 설명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이미 사기 혐의로 송사가 여럿 걸린 여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남자 상대로 이렇게 사기치는 게 한두 번이 아니라 전적이 화려했다는 뜻입니다. 그 소리를 듣는데 이혼 결심하고 나서 처음으로 통쾌하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이 멍청한 놈이 제 딴에는 이제 저나 저희 친정 말고도 믿을 구석이 생겼다고 생각하고 상간녀한테 갈아타기로 작정을 한 모양인데 내 손 더럽히지 않더라도 제 발로 불구덩이로 걸어 들어가게 생긴 판이 아닙니까? 이렇게 모든 일의 전말을 알게 되자 앞으로의 계획이 분명해졌습니다. 저는 그날로 남편을 불러 이혼 도장을 찍어주었어요. 물론 순순히 해준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니, 위자료나 재산 분할이나 금액이 너무... 왜? 못하겠어? 솔직히 그중에 당신 기여도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해? 싫으면 말아. 당신 말대로라면 뚜렷한 이혼 사유도 없는 건데 그걸로 나한테 이혼 소송이라도 걸 수 있겠어? 나야 이혼료 딱지 안 붙고 좋지. 애초부터 내 덕, 우리 부모님 덕 안 봤으면 이게 가당키나 한 거야?
이혼한다는 소리 했을 때 이 정도는 토해낼 각오했었어야지. 어마어마한 규모의 재산 분할과 위자료 요구에 남편이 흠칫했으나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혼은 어림도 없다는 제 태도에 놈도 백기를 들었습니다. 사실 그것 다 저한테 토해내도 제 상간녀가 메꿔줄 거라 철석같이 믿고 있었겠죠. 등신도 저런 등신이 없었습니다. 저야 저런 놈한테 제 친정부모 재산 빼앗길 수 없으니 당연한 선택이었어요. 물론 그것만으로 성이 차지는 않았지만 곧 돌아올 업보를 생각하면 못 기다려줄 것도 없었습니다. 합의 이혼이다 보니 일사천리로 모든 일이 진행되었습니다. 처음부터 친권 양육권을 제게 넘긴다 합의했으니 저런 놈 아비라고 내 딸들 속에 천불 끓게 할 일은 없었어요. 물론 저희 친정 부모님께서 전 남편 놈의 불륜 사실에 자기가 부정을 저지르고도 저를 감쪽같이 속이고 이혼을 요구했다는 말에 분노하셨으나 그 뒤로 이어진 제 설명에 부모도 통쾌해 하셨어요. 그럼 그게 아주 제 발로 지옥문을 열고 들어갔구나. 천하의 괘씸한 놈 같으니라고 우리가 쟤놈한테 어떻게 했는데 감히 내 딸을 배신해? 오냐, 어디 꽃뱀한테 걸려서 배가망신 제대로 한번 당해보라지. 이혼하고는 오로지 전 남편놈 상간녀에게 제대로 뜯어먹혔다는 소식이 들려오기만을 고대하고 또 고대했습니다. 솔직히 남편놈 회사가 어떻게 나자빠지든 제할 바 아니었으나 그동안 회사 직원들과 저도 모른 척하지 못할 정도로 정이 많이 쌓였어요. 제게 신의를 지켜줄 입 무거운 몇몇 직원들에게는 다는 아니지만 대충의 상황을 설명하고 저희 친정 부모님 통해서 이직 자리까지 알아봐준 참이었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회사 존속이 걸려있을 만큼 핵심 직원들이 한꺼번에 여럿이 동시에 빠져나가게 된 셈이었습니다. 가뜩이나 투자한 자본금까지 회수하게 되었는데 일 잘하는 직원들이 한꺼번에 회사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회사가 휘청거리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처음에 그놈은 낙관했을 겁니다. 워낙 아랫사람 제대로 챙길 줄 모르는 놈이니 다 저가 잘해서 회사가 지금까지 왔다고 생각했겠지만 그 주변에서 열심히 일해준 직원들 덕분에 회사가 굴러갔다는 걸 놈처럼 주변에 소홀한 놈이 알 리가 만무했겠죠. 사실 실무는 그런 사람들이 다 보는 법 아니겠습니까? 투자금이야 자산가라 철석같이 믿고 있을 제 상간녀가 다시 채워줄 것이라고, 그리고 직원들이야 새로 다시 뽑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 그놈의 기대가 처참히 무너지는 데는 채 1년이 걸리지 않았어요. 여보, 제발 나 좀 도와줘. 제발 나 좀 살려줘. 왜? 그 여자가 회사 부도는 도저히 못 막아주겠다디? 그 더러운 사기꾼은 입에 올리지도 마. 내가 지금 그 여자 때문에. 같이 놀아날 때는 희희낙낙 좋아 죽더니 왜? 사기꾼한테 털려보니까 이제야 당했구나 싶어? 회사가 쫄딱 망한 것도 모자라 어음을 막지 못해 당장 감옥 가게 생긴 판인 전 남편이 제게 찾아와 도와달라며 납작 엎드렸습니다. 도대체 염치라고는 없는 인간인 건지 아무리 당장 죽어나가겠다는 상황이어도 어떻게 저한테 와서 돈 얘기할 생각을 다 하나 싶어 기가 차더군요. 자기 상황을 전혀 모를 줄 알았는데 사기꾼인 상간녀한테 털린 사실까지 모두 알고 있는 저를 보고 전 남편이 흠칫 놀랐습니다. 당신 그걸 다 어떻게 알아? 너 그럼 설마 그렇게 우리 집에서 받아쳐먹고 나서도 우리 탓을 하며 이혼하자는 소리를 뻔뻔하게 들이미는데 내가 아무것도 안 알아보고 이혼 도장 찍어줬을 거라고 생각했어? 니놈 여자 있는 거 불륜 저지른 주제 그거 속이고 이혼하자는 소리 한 거 내가 정말 모르고 도장 찍어줬을 것 같냐고. 그럼 설마 당신 그 여자 사기꾼인 거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내가 그것만 알았으면 당신한테 절대 이혼하자는 소리 안 했을 텐데. 이게 어디서 뺨 맞고 와서 어디다가 분풀이를 하고 있어? 니놈이 나한테 그런 거 따질 주제가 돼? 애초에 니놈이 그렇게 더럽게 놀아나지 않았으면
지금 이렇게 거지꼴 될 일이 뭐가 있겠어? 다 네가 멍청해서 신세 조진 걸 감히 어디에서 남 탓하고 있어? 여보, 나 좀 살려줘. 그래도 우리 윤지, 현지를 봐서라도. 아빠가 이렇게 회사 망하고 길바닥에 나 앉아 있는 것도 모자라서 돈 때문에 전과까지 생기면 앞으로 애들 앞날이 어떻게 되겠어? 애들 앞날을 생각하는 인간이 자식을 생각한다는 놈이 그따위 짓거리를 벌였어? 네 놈은 아비도 아니야. 어차피 네 놈이 앞으로 우리 애들 앞에 낯짝 들이밀 일도 없을 텐데 걱정을 하려면 그 사기꾼년이랑 놀아날 때 했었어야지. 그리고 회사 망한 거? 그건 그냥 네 깜냥이 그것밖에 안 돼서 그런 거야. 애초에 나 아니면 우리 친정 부모님 도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었던 놈이 그 덕에 좀 살만해졌다고 다 저 잘나서 그런 줄 알고 설치다 아주 꼴 좋게 됐구나. 내가 이혼 도장 찍은 날부터 니놈 이 꼴 되길 얼마나 바란 줄 알아? 천년 묵은 응어리가 다 씻겨 내려가는 기분이다. 여보 제발. 지금 누구더러 여보라는 거야? 남난된 지 벌써 1년이 됐구만. 아우 고소해. 제가 생각해도 악랄하다 싶을 정도로 그놈 앞에서 고소하다는 티를 내고 또 냈어요. 그 정도 자격은 있지 않겠습니까? 이날 이때를 위해 그리 순순히 이혼 도장을 찍어줬는데 그날의 기쁨을 만끽해야죠. 결국 그 사기꾼이라는 여자도 잡히기는 했습니다. 좋은 구경하겠다 싶어서 재판 방청 갔을 때 법정에서 서로 머리채 잡고 죽인을 산해하는 모습이 굉장한 볼거리가 되어주었습니다. 그래도 한때는 저놈이 어엿한 중견기업 사장 소리까지 듣고 살던 놈인데 알거지에 빚쟁이 신세가 되어 모든 것을 전부 다 잃고 폐인이 된 꼴을 보니 저놈 인생에 2번 다시 재기할 일이 없다는 실감이 되어 가슴이 후련해졌습니다. 더더욱 기뻤던 건 저런 놈 때문에 나 스스로를 망가뜨리지 않고 내 손 더럽히지 않았음에도 패가망신하여 제대로 주저앉은 모습을 보게 되었다는 점이었죠. 그날이 놈을 마지막으로 본 날이었습니다. 놈은 그대로 변제 능력이 없어 징역을 살게 되었습니다. 저는 물론 저희 애들도 놈 면회 같은 건 가본 적 없었습니다. 가정 내팽개친 건 저놈이 먼저인데 이미 가족도 아닌 놈 면상 보러 그 험한 곳까지 갈 이유가 없죠. 상간녀도 누적된 사기죄로 형량이 제법 되던데 그리 머리 쥐어뜯고 싸울 일이 아니라 전과자끼리 잘 지낼 일이지 싶더군요. 그것도 벌써 수년이 흐른 일이에요. 다행히도 이혼한 엄마 입장을 헤아려주며 늘 힘이 되어주는 제 기특한 딸아이들 덕분에 지나간 일은 후련하게 지나간 일로 남기고 씩씩하게 일상을 살고 있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잘 들어주신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